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13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3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2월 11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정묘월, 개축일이고 오늘의 일지는 개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은 개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오늘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개수라고 하는 것과 묘월이라고 하는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맨 먼저 일간은 개수라고 하는 개에 해당이 되죠. 자, 천간으로 10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간이 있고요. 그것이 일간으로 어느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일간이 정해지게 되겠죠. 오늘 주어진 명식의 일간 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오행상으로는 수에 해당이 되는 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개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음에 해당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음의 음수라고 이렇게 개수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로수라고 하죠.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뭐 이슬이라든가 아니면 내리는 비라든가 눈이라든가 그 우박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데, 우박은 개수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신금으로 놓고 보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신금 있죠. 우리 천간으로 이거는 여담인데요. 병신합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병화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병화는 태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이라든가 이제 얼어 있는 거잖아요. 물이 얼어 있는 것은 그냥 개수라기보다는 우박, 얼음 이런 것은 개수라기보다는 그 신금으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화가 우박이라든가 이런 서리 같은 걸 만나면 물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병신이 합하면 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 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 뭐 옹달샘 이렇게 놓고 보셔도 되고, 집안에 정수기 있죠. 정수기에서 정수기를 거쳐서 나오는 물,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그런 물을 개수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예요? 맑고 깨끗한 것, 청징함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징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것을 말해. 마시는 물이 속 안에 뭐 이물질이 있고 색깔이 좀 탁하고 그러면 먹기가 좀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물. 근데 개수에 비해서 양수인 임수는 약간 탁한 물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인수가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닌데, 임수와 개수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술 있잖아요. 술을 비교해 보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주라든가 이렇게 좀 깨끗한 그런 걸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임수는 예를 들어서 뭐 탁주라든가 막걸리라든가 동동주라든가 이렇게 약간 좀 희뿌염한 이런 술 같은 거를 임수로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과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임수 같은 경우는 충분하는 성질이다 그랬죠. 충분하는 성질.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수가 요동을 쳐서 모든 것을 휩쓸고 이게 내려갈 정도로 사납게 몰아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 개수는 충분하지 않는다. 충분하는 성질이 없다. 아무리 왕해도 이렇게 쓸까요? 아무리 왕해도 충분하는 성질이 없다. 제가 키보드를 바꿔가지고 지금 제가 적응을 잘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있던 키보드는 제가 손에는 읽는데 그게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좀 크게 들려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귀에 거슬 것 같아서 약간 소리가 좀 잘 안 나는, 소리가 좀 조용한 키보드를 다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손에 잘 익지를 않으니까 자판 치는 게 약간 좀 익숙지가 않아요. 좀 있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겠죠. 자,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왕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는다. 자,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고 자월에 태어나도 개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충분하는 성향은 없지만 만약에 개수가 해월이나 자월이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했을 때는 개수가 임수가 된다 그랬죠. 그때는 약간 충분하는 성질은 있긴 한데 그거는 개수 자체가 충분하는 게 아니라 해자월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가 충분해서 충분한 성질이 있어서 개수까지 그냥 같이 싸잡아서 개수를 임수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 충분한 성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충분한 성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저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토를 용신으로 써서 임수를 제방해야지만 임수의 용도 뭐 공업용수, 농업용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용도가 생기지만 개수는 왕하더라도 토로서 제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개수는 맑고 깨끗한 작은 그런 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하더라도 무토나 기토로서 제방을 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수는 매몰되거나 탁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를 잘 쓰지 않는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개수가 기토라든가 무토를 쓰는 경우가 뭐 없지 않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무토나 기토를 적정하게 제어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물인데 흙탕물이 일게 되면 어떻게 돼? 개수를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돼? 나무 뿌리가 흙탕물을 이렇게 정화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불의 옥잠이라든가 미나리광 같은 데서도 미나리나 불의 옥잠이 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수시켜 주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정수기 같은 것도 보면 그 정수기 안에 필터 같은 게 있죠. 그게 정수기 안에 필터가 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목. 그래서 개수가 무기토가 있을 때는 반드시 목이 있어서 무토나 기토를 제어해 줘야 된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수기의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항상 맑고 깨끗함을 유지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개수, 옹달샘 같은 이런 신의 냇물 같은 것이 맑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무기토보다는 항상 사시사철 경금이 됐건 신금이 됐건 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조해 주어야 개수가 고이지 않고 썩지 않고 탁해지지 않는다. 무기토가 있을 때는 목이 있어서 좀 적절하게 제어를 해주게 되면 개수인 일간이 목을 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건 상관을 생하게 되기 때문에 뭐 좋은 역할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화를 보게 되면 재성의 용도까지 있겠죠. 그래서 임수 같으면은 칠살 무토와 재성으로서 귀를 취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개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식삼 특히 상관인 간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그 간목이 다시 재성을 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도 깨끗해지고 조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칠살 무토로서 귀를 취한다라고 하면 개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식상이나 재성을 통해서 식신생재에 상관생재함으로써 귀를 취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가 태어난 월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태어난 월령, 묘월에 해당이 되죠.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이제 봄에 해당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중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춘, 뭐 깊은 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그죠? 그 다음에 인월은 한기가 전 계절에 한기가 남아 있어서 아직 춥다라고 놓고 봤을 때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기가 많이 가셨습니다. 지금이 묘월이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산책을 다녀왔는데 벌써부터 개나리가 살짝 제가 사는 주거지가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 근데 벌써 개나리가 몽울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수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벌써 색깔이 노랗게 이렇게 나와 있고 제 친구가 고흥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벌써 개나리 그쪽 아랫지방은 벌써 30% 40% 벌써 폈다라고 하고 요번 주말쯤 되면 요번 주말이 날짜로 보면은 3월 한 뭐 23일, 24일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도, 여수, 목포,
고흥 이런 지방에는 벌써 벚꽃이 이제 뭐 만개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제가 토요일, 일요일 고흥 여수를 한번 갔다 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나 또 멋있는 벚꽃이 을 보게 되면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서 지금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이제 따뜻하기 때문에 벌써 이제 꽃을 일부는 이제 벌써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 조우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 목왕절이라고 했죠. 목왕절. 자, 수라고 하는 것은 목부터 할까요? 목왕절이죠. 목은 여기가 제왕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여기가 사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사주의 격국을 놓고 보게 되면 개수가 묘를 보게 되면 이건 식신에 해당이 됐죠. 왜냐 묘중 을목이 봉기잖아요. 묘중 을목이 봉기이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식신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일간이 약하고 식신이라 하더라도 목이 왕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임목이 다시 하나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 뭐 다시 묘목이 한 점 다시 있다거나 아니면 간목이 하나 투출한다거나 하게 되면 일간과 원령만 놓고 봤을 땐 식신격으로 놓고 보는 것이 맞지만은 타간지로 다시 목이 한두 점 있다 내지는 오늘 명식과 같이 이렇게 해수가 있어서 해묘한목한다라고 하면 식신이 이 식신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합의되거나 타간지로 다시 목이 있게 되면 이때는 식신이 상관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식신격이라 하더라도 상관격으로 놓고 봐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놓고 봤을 때 개수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식신 내지는 상관이 왕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개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이거를 수목 진상관격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개수가 묘월에 태어났든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임수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목진상관격이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상관패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개수 일간도 마찬가지로 묘월이 식신이라 하더라도 연지에서 해수를 보게 되면 해묘한목하게 되면 이것도 상관격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하고 목이 왕하니까 이거는 수목진상관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으로 일간 개수를 생조해야 한다. 물론 뭐 인성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비견겁제로서 개수를 방신해 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비견겁제가 있는 것과 그죠? 인성이 있는 것은 용도가 다르다고 했죠. 인성이 있게 되면 일간도 생할 뿐만 아니라 왕한 식신상과도 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비견겁제만 있게 되면은 수가 뿌리를 두거나 수가 용도가 있을지언정 어떻게 돼요? 왕한 식신이나 상관을 제어하는 용도는 없고 오히려 다시 식상을 생조해주는 약간 그런 폐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개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땐 일단은 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놓고 보시고요. 인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관패인 내지는 상관패인격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인성이 없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지지로 자수라든가 해수라든가 아니면 해자에 뿌리를 둔 천간으로 임계수라도 있어야 이 일간 약한 개수가 종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요 기본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개수가 묘월에 태어난 명식이고 개수는 임수와는 달리 대해수가 아니라 우로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토를 보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만약 토를 본다라고 하면 목이 있어서 토를 적절하게 제어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모광절이고요. 개수가 묘월에 태어나든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든 뭐 식신상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간은 약하고 목이 왕하다라고 놓고 봤을 때 수목진상관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하고 상관, 식상이 왕하기 때문에 인성이 있어서 상관패인 이렇게 되면은 사주의 기본적인 국세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연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죠? 기해년에 해당이 되니까 기해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지의 해수와 월지의 묘가 해묘, 반합, 해고가죠. 해묘, 반합, 회국합니다. 뭐 원래는 신자진, 수국이 돼야 되지만은 지금 현재 신자진이 아니죠. 해묘미는 해묘미 목국이죠. 목국이 돼야 되지만은 요 미토가 빠져 있기 때문에 반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수목 진상관격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지를 한번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축토. 자, 축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본기가 기토에 해당이 되죠. 본기가, 그죠? 본기가 기토이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축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칠사를 보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 개축을 잘 보면은 물론 개수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였냐면 신금이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금.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인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칠살 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신금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신금 자체가 기토, 토생금하고 얘가 다시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칠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일간을 생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살인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지에 숨어 있어 생활해주는 것이고 드러나서 생해주는 건 아니죠. 원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 경금이 됐건 신금이 됐건 있는 것이 좋고 뭐 굳이 따지자고 하면 개수 같은 경우는 음생음이라고 해서 신금으로서 생각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살인상생이 되죠. 그래서 개축 자체가 살인상생이 되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앉은 자리에서 살인상생이 된다라고 해서 앉은 자리에서 살인상생이 된다고 해서 이거를 진위 살인상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진위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진이살인상생이란 일간의 좌라고 하는 것은 일지를 말하는 것이죠. 일간의 일지가 극지잖아요. 나를 극하려고 하는 칠살이 있는 극지 내지는 살지에 해당하는데 그 안에 인성이 있어서 스스로 살인상생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진위살인상생.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진위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있어서 나를 생해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드러나서 나를 생해주진 않아요. 암적으로 속에 숨어서 나한테 이렇게 살인상 도와주는 거죠. 왜 옛날에 이런 경우 많았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엄해요. 그죠? 아버지가 너무 엄해가지고 진짜 뭐 집안 가족들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집에 가면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말도 못하고 이제 이제 나가서 일 나가거나 이제 떠나려고 하면 이제 엄마가 몰래 용돈 줘주면서 야 하면서 이렇게 용돈 아껴서 써라 하면서 이렇게 몰래 주잖아요. 겉으로 드러내서 주는 건 아니죠. 몰래 그래도 이렇게 나를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다독여주는 그런 거하고 좀 뉘앙스는 비슷하죠. 근데 드러내놓고 나를 생겨주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 극지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엄하니까. 그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진이 살인상생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살이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관살이 사주에 많아도 진이살인상생이 되는 사주들은 잘 종하지 않고요. 그죠? 종살격을 잘 이루지 않고 예를 들어서 또 종한다 하더라도 합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개축 말고도 무인 일도 진이상생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인중에는 병화하고 무토가 있잖아요. 병화하고 간목이 있는데 무토 입장에서 간목은 칠살에 해당이 되지만 인중 병화는 어떻게 돼요? 인성이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에서 진이살인상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신일도 마찬가지로 진이살인상생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신금 안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간목 입장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고요. 신중에 있는 임수가 금생수, 수생목해서 살인상생을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진이살인상생이라고 해서 종격이 잘 되지 않아요. 왜냐? 생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비슷한 예로 이제 경호일도 해당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오중 정화는 칠살은 아니죠. 물론 오중의 병화가 있긴 한데 오중 병화는 잘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오중 정화 화가 왕한 건 마찬가지고 오중의 기토가 있어서 화생토 토생금에서 오중의 기토가 살인상생 내지는 관인상생 해준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이살인상생, 개축, 무인, 갑신, 경호 이거 말고도 제가 한두 가지가 더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당장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월간을 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한데 축중신금에 어떻게 돼요? 진이살인상생되고는 있지만 이 기토가 있어서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물론 해수에도 근근히 뿌린 둘 수 있다 하더라도 해묘합하게 되면 해중임수가 많이 약화되죠. 그래서 생시에서 이제 약한 이 개수를 어떻게 생조를 해줄 수 있느냐가 주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개수가 자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이것이 뭐 자월이라고 하면 상황 자체가 많이 달라지죠. 개수가 자월에 태어난 것과 개수가 묘월에 태어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개수가 뿌리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임수까지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약한 개수가 임수의 겁재인 임수의 어떤 도움을 이제 받는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양간은 약하더라도 음간에 의지하진 않아요. 근데 음간은 약하면 양간한테 의지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을목이 간목을 보게 되면 등라개갑이라고 하죠. 등라개갑 내지는 등라 반갑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돼요? 을목이 간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칡넝쿨이라든가 이런 넝쿨식물이 간목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마치 간목과 같아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이 을목 넝쿨식물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에 가다 보면은 칡넝쿨 같은 거 있잖아요. 칡넝쿨이 참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타고 감고 올라가게 되면 칡넝쿨은 점점 두꺼워져 가지고 거의 간목화 되는데 그죠? 근데 안에 있는 그 참나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고사 말라 죽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것이 을목이에요. 간목은 부러지거나 고와 같이 되면은 그냥 죽어버리지만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십간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질기고 강한 것이 을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을목이 되게 유연하고 부드러울 것 같지만 오히려 생활력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강합니다. 주변 사람들 을목인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을목이 왕한 사람들을 한번 잘 보세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활동력 좋고요, 친화력 좋고요, 사람들하고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 많아요. 특히 병화라든가 정화가 있는 사람들은 머리도 좋아요. 사람 이렇게 대하는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런 사람들 되게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만약에 일간이 임수였다면 개수에 의지하진 않는데 일간이 음수이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개수
임수가 투철하게 되면 양간인 임수에 약간 의지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축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 지지육합 자축합은 자축합토가 되는 것이 맞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축합할 때 천간으로 임계가 있거나 임수 개수가 있거나 개수 신금이 있거나 개수 경금이 있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런 경우는 토로 보지 않고 이런 경우는 자축합토라고 보지 않고 자축합수로 이렇게 놓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토이긴 하지만 신금 개수가 같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수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 이 자수의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은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젖은 흙이잖아요. 젖은 흙, 모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임계수가 이렇게 이 주변이 수가 많으면 축토는 거의 사수동류가 돼서 물과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주를 보실 때 자축합 토로 보지 마시고 자축합 수로 이렇게 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사주 볼 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자축합 수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개수가 일간이 어느 정도 뿌리가 있는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자축합 토로 보게 되면 이 임수도 뿌리가 없는 것이 되고 개수도 뿌리가 약한 것으로 놓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왕세를 볼 때 큰 차이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주보는 노하우가 되겠죠. 그죠? 똑같이 배웠어도 사주를 어떻게 푸는지는 각색으로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건 다 아시겠죠. 그죠? 자, 다음으로 갑인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묘월에 해묘한목하고요. 그 다음에 인목이 있게 되면 이제 목이 굉장히 왕합니다. 그죠? 목이 굉장히 왕한데 거기다 대고 간목까지 투출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축토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명 종합격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도 이거를 종합격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 축토가 있게 있고 아까 또 말씀드렸죠. 진위살인생생을 말씀드렸잖아요. 종하더라도 깨끗하게 종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생조해주는 신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종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파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죠? 일단 생조한 또 이게 목으로 종할 때는 이게 토의 기운이 있는 것은 그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냥 내격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걸 싸잡아서 한번 보죠. 정상무호 기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 화토가 왕해집니다. 화토가. 그죠? 일간 자체가 약한데 화토가 왕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주 전반이 더 조열해지게 되겠죠. 오히려 봄에 가뭄 든 거하고 똑같아질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무오시가 되게 되면 무토하고 이 개수가 서로 합을 하려고 그럴 겁니다. 서로 합한다고 하더라도 화로 종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합하게 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주가 굉장히 난잡해집니다. 어느 쪽으로 확실하게 그냥 종해버리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확고하게 유지를 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합도 되는 것이 아니고 종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종격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는 것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에 속하지도 못하고 저기에 속하지도 못하는 이런 좀 어정쩡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물론 이제 대운이나 세운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어떨 때는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사주 원국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뇌 속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그와 같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관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내지는 이래도 나쁘고 저래도 나쁘고 이런 좀 이상한 성향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이민씨가 마찬가지예요. 충미충이 되고 기토가 계속 파게 되면 이거 그러면 기토 파하면 종할까요? 못 종할? 종하지 못해. 왜냐하면 충미충이 돼서 기토고 칠살이 계절을 파한다 하더라도 계절이 모광절이기 때문에 토로 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목으로 종하느냐? 목으로 종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진짜 이상한 사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그래도 경신 신유시가 돼가지고 그죠? 일간 개수를 생주해주고 목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우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절제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저기 정화가 있는 것은 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기토가 없다라고 하면 정화가
금을 파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기토가 있게 되면 얘가 얘를 파하기보다는 토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화가 있으니까 개수가 정화를 파한다. 제가 이거는 누누이 또 여러 번 강조한 기억이 납니다. 자, 일간은 심판과 같다 그랬어요. 심판이에요. 일간 개수가 정화를 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걸 또 정계충이라고 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정화의 역할은 수를 얻어서 금을 얻어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에서 수기 유행은 되는데 이 기토를 생각하는 것은 약간 문제는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인성을 얻었기 때문에 이 기토가 이 개수를 팔라 하더라도 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거는 살인상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경신씨뿐만 아니라 신유씨도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